자, 일단 우리가 상품을 올리고 나서는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하시는 게 필요를 해요. 물론 저는 광고보다는 홍보 쪽으로 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광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는 알아야 된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광고 홍보를 좀 잘 병행해서 하시게 된다면 아마 더욱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쇼핑 검색 광고란 네이버에서 일단 이루어지는 새로운 어떤 검색 광고 상품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 사이트 검색 광고라는 거는 사이트 자체를 검색할 때 들어가는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 광고 소개를 먼저 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 사이트 검색 광고부터 한번 눌러서 볼까요? 자, 사이트 검색 광고에서는 파워링크 유형이라고 보여지죠? 요게 이제 검색 매체에서 우리가 검색했을 때 나오는 광고가 바로 파워링크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워링크 광고 같은 경우는 어디에 노출이 되냐면 검색 결과 화면에도 노출이 되지만 각각의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사이트들에서도 파워링크 유형이 보일 수가 있어요. 노출이 되는 거는 입찰가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돼서 노출이 되는 거고요. 광고비는 실제 노출 기간 동안에 클릭이 일어난 횟수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클릭당 과금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많이 클릭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비용을 덜 내게 되는 거고, 클릭이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내가 설정한 입찰가만큼이 계속해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이런 사이트 검색 광고는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쳐볼까요? 뭐라고 칠까? 예를 들어 제가 답례품 이렇게 적어보니까 파워링크에서 답례품 관련 광고들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는 것들이 각각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이트 검색 광고, 파워링크 광고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광고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요. 또 어디에 뜨냐면 우리 뷰에서 만약에 어떤 사이트 포스트라든지 아니면 카페라든지 이런 데를 들어가 본다라고 했을 때요. 답례품이 이런 데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어쨌든 들어가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중간중간에 광고가 붙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실 거거든요. 여기는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파워링크 광고가 이렇게 중간중간 붙어 있죠. 이런 것들도 실제 네이버 광고의 사이트 검색 광고 유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요거는 사이트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 우리가 뭔가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바로 첫 번에 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노려도 괜찮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쇼핑 검색 광고라는 거는 아마 상품을 탐색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보여지게끔 하는 게 이제 쇼핑 검색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답례품이라고 적었을 때 파워링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쇼핑이 보이는데요. 이 쇼핑에서 보면 이렇게 광고 붙어 있는 애들 보이죠? 얘네들이 바로 쇼핑 검색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롭게 고객을 만날 수가 있고 동시에 네이버 통합 검색 상단의 쇼핑 영역에도 노출이 되어지죠. 또 블로그 콘텐츠에도 노출이 될 수 있어서 되게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쇼핑 검색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쇼핑 탭에서 첫 상단에 떠 있기 때문에요. 상단에 하나, 둘, 셋 이렇게가 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앞에 보이다 보니 아무래도 유입이 되는 양들이 좀 많아지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노릴 수 있는 그런 광고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3등까지 이렇게 보이고 4등은 어디 있냐면요. 좀 많이 내려보시면 4, 5, 6 또 많이 내려보시면은 다음 장에 7, 8, 9 이런 순서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할 때 입찰가 설정하는 게 이런 부분에선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네, 입찰가라는 게 뭐예요? 광고 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단가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최소 단가로는 아까 이런 파워링크 광고의 경우는 한 클릭당 70원. 그리고 부가세가 10%니까 7원. 그죠? 그 정도가 붙는데 70원에 올렸을 때 이 앞에 안 떠요. 얘네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00원에 올렸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500원에 올렸으면은 이 밑에 있는 애는 예를 들어 뭐 490원이나 480원 정도에 올려서 밑에 뜬 거고요. 얘는 뭐 450원에 올려서 그 밑에 뜬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단가가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에 따라 단가가 다 다르고요. 어떤 단가는 굉장히 비싼 단가들도 많아요. 실제 답례품이라는 이 큰 키워드는 단가가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 생일 답례품이라든지 뭐 요런 다른 어떤 키워드가 붙어 있는 세부 키워드에 대한 그런 단가를 매겨 본다면 아마 그거는 좀 낮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비즈머니에 돈을 채우셔야 돼요. 광고가 나가려면 실제 돈이 있어야 나가거든요. 그래서 비즈머니에 돈을 채우고 나서 광고를 돌리게 됩니다. 지금은 없으니까 어차피 광고 안 나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광고를 한다라면 어디서 하느냐? 요 옆에 보시면 광고 시스템 보이세요? 여기 파란색 버튼에 광고 시스템을 눌러볼까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여기 광고 만들기라고 보입니다. 파란색 버튼으로 광고 만들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광고 시스템이요? 지금 제가 누른 데는요, 네이버 광고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광고 시스템을 눌렀어요.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보이죠? 네, 로그인 해주셔야죠. 아마 처음에 딱 이렇게 떴을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있는 광고 만들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회원가입이라고요? 아직 안 하셨어요? 예산 10억까지. 자, 광고 만들기 누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캠페인 만들기, 두 번째 단계가 광고 그룹 만들기, 세 번째 단계가 광고 만들기. 이 순서대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새 캠페인 만들기에서 캠페인 유형은 파워링크 유형이랑 쇼핑 검색 유형, 이 두 가지를 아마 잘 활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파워링크 유형서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이트에 검색 광고를 등록하는 캠페인이 바로 파워링크 유형이에요. 자, 요거 선택을 해놓은 채로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캠페인 이름을 설정을 해볼게요. 캠페인 이름은 파워링크 샵 1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 이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광고를 한다면 어떤 게 어떤 광고인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얘는 일종의 빈문서 1과 같은 폴더 그냥 이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캠페인 이름을 내가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광고 테스트라고 해놓으면은 알아보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겠죠. 아니면 내가 판매하는 어떤 물품이 있거나 아니면 기획전이 있다면 그 기획전 명으로 캠페인 이름을 해놓으면 헷갈릴 일이 없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루 예산입니다. 하루 예산은 하루 동안 캠페인에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을 설정하는 건데요. 설정을 하셔도 되고 제한 없음을 하셔도 돼요. 자,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비즈머니에 100만 원을 채워 놓았고 그 중에 하루 예산을 10만 원이 나가게 하겠다라고 했다면 10만 원이 다 나가고 나서는 광고가 내려가고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또 10만 원 이렇게 또 광고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지불할 최대 비용을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보면 사람들이 일정하게 어느 날 똑같이 뭐 10명, 어느 날 뭐 두 번째 날 뭐 10명, 세 번째 날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첫날에 많이 누르거나 둘째 날에 적게 누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한 없음을 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광고비가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하면 실제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까 큰 키워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의 만 원대 키워드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10번만 눌러도 10만 원인걸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브라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으로 한다면은 저는 가급적이면 하루 예산은 제한 없음을 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비즈머니에 있는 돈까지만 나가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고급 옵션을 좀 볼까요? 여기서는 해당 캠페인의 광고 노출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작날 종료날이 있다면 시작과 종료 날짜를 설정을 해서 노출 기간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노출을 계속해서 노출하겠다 하면은 오늘부터 종료일 없이 계속 노출하겠다, 이렇게 노출 기간을 설정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아까 얘기했듯이 비즈머니에 돈 떨어지면은 알아서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작 종료 날짜를 지금은 설정을 안 했는데요. 근데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버이날 기획해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딱 그 기간에만 광고를 노출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때는 시작 및 종료 날짜를 설정해서 쓰시는 게 맞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꾸준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종료일 없이 계속 노출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중간중간에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저장하고 계속하기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캠페인 만들기는 다 끝났어요. 이번엔 두 번째 광고 그룹 만들기로 들어왔습니다. 자, 캠페인이라는 건 일종의 큰 폴더랑 관련된 부분이라면 광고 그룹은 그 안에 있는 속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캠페인이 기획 전이다 라고 했을 때 광고 그룹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에 대한 기획전을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룹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광고 그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광고 그룹은 어떤 매체의 광고를 노출하고 클릭당 최대 얼마까지 지불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서 이제 광고 그룹 이름을 간단하게 지을게요. 광고 테스트 광고 그룹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이름을 주셔도 되고 내가 알아보기 쉬운 광고 이름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는 URL을 선택하세요 라고 나왔죠. 요게 뭐냐면 우리가 요렇게 광고를 냈을 때 여기 뜨는 요런 것들이에요. 자, 여기 뭐 아기몰이라든지 뭐 빅러브 기프트라든지 요런 그 사이트의 주소가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 주소 URL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주소가 넣는 부분이 여기서는 이제 딱 그 뭐랄까요, 그 웹사이트의 제일 대표 화면 주소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그게 뜨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원하는 어떤 랜딩 페이지가 뜨게 한다든지 그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그래서 URL은 새로 만들기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내가 띄울 사이트의 URL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띄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 주소 중에서 한일컴까지가 스마트 스토어의 제일 대표 주소가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를 복사를 해서 여기 광고 URL에다가 붙여주시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URL을 쓰겠다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저희 스마트를 입력시키는 거라는. 그렇죠. 우리 몰에 주소를 입력시켜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누군가가 그 부분을 눌러서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걸로 썼으니까 이런 식으로 떠져 있는 요 사이트를 눌러서 들어갔을 때 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어가게 할 어떤 URL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포도비누나 뭐 다른 어떤 상품을 판다라고 했을 때 그 상품에 대한 키워드로 광고를 올리겠죠. 그때 이 URL을 눌러서 들어가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본 입찰가라는 거는 광고 클릭당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을 말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일 작게가 최소가가 70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실제 70원 했을 때 화면에 뜨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따가 한번 세팅해보고 일단은 70원으로 놓을게요. 자, 자동 입찰 설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그냥 제일 높은 가격으로 자동으로 입찰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직접 설정으로 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하면 광고비만 괜히 많이 나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자동 입찰 설정은 제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루 예산은요. 하루 동안에 이 광고 그룹에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딱히 예산에 대한 비용을 따로 설정 안 한다면 제한 없음을 해주시면 되겠죠? 눌러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비즈머니 잔액이 있는 한 광고가 노출이 되지만 비즈머니 잔액이 다 떨어지면 노출이 안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고급 옵션을 좀 더 보겠습니다. 실제 이 광고하실 때 저는 이 고급 옵션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광고를 노출할 매체를 내가 설정하는 그런 메뉴예요. 그래서 노출 매체를 모든 매체에 둘 수도 있긴 하겠지만 노출 매체 유형이나 개별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PC에 노출할 건지 모바일에 노출할 건지 다 노출할 건지 그리고 검색 매체나 콘텐츠 매체에 노출할 때 파트너 매체에도 노출할 건지 이런 사항들을 다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파트너 매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보자면요. 일단은 검색 매체와 콘텐츠 매체 그리고 파트너 매체에 대한 내용들을 보자면 이런 거예요. 검색 매체는 이용자가 광고가 게재되는 키워드랑 같은 검색을 했을 때 검색에서 나오게 되는 매체가 검색 매체라고 하는 거고요. 콘텐츠 매체는 아까 블로그 밑에도 광고가 뜬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작성한 콘텐츠와 내 광고가 연관이 있을 때 지면에 광고가 노출되는 게 콘텐츠 매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말을 한다면 여기서 이제 파트너 매체에 해당하는 곳들은 어디를 말하냐면 네이버와 제휴를 맺고 있는 파트너 사이트 중에 검색 포털인 줌 외의 매체를 말합니다. 요런 데들이에요. 옥션, G마켓, 베스트바이어, 다나와, 인터파크, 에누리닷컴 요런 데 이렇게 파워링크 광고 뜬 거 본 적 있으셨죠? 그런 게 파트너 매체예요. 그러면 이런 데 거 혹시 눌러서 잘 보게 되나요? 아니죠. 뭐 물론 눌러서 보는 경우도 있을 거다 해서 띄우겠다라고 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나는 여기까지 노출이 되진 않았으면 한다. 그러면 요 패턴의 매체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아니면 좀 더 나눠서 보자면 노출 제한 매체를 더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매체들을 뜬다는 건데 나는 여기서 굳이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여기서 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MLB 파크 요거는 나는 필요 없다. 그럼 요거 추가해서 여기 OK 캐시백이나 이런 데는 뜨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좋지만 저는 아예 개별로 선택하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개별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반대로 이번에는 내가 노출할 매체들만 선택해서 추가를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네이버 통합 검색이랑 통합 검색 더보기, 검색 탭과 모바일 검색 탭, 쇼핑 PC 탭, 쇼핑 모바일 탭 요 정도를 띄우면서 네이버 블로그 컨텐츠에도 띄우고 싶고 지식인에도 띄우고 싶고 카페는 글쎄요 띄우려면 띄우고 해서 내가 필요한 매체들만 이렇게 선택해서
이 매체에만 내가 광고를 띄울 거야를 설정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되셨나요? 선생님 잠깐만요. 네네. 돈이 없다고 안 된다는데 이건 돈 없다고 안 되지 않을 텐데요. 충전을 완료하고 광고 시작할 수 있대요. 자, 콘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 이거는 뭐냐면 콘텐츠 매체가 아까 블로그 하단에 붙는 물론 광고들이 콘텐츠 매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적용되는 입찰가를 따로 설정을 할 때 콘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 설정을 하는 거고요. 특별히 안 할 거면 설정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PC 모바일 가중치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고객이 만약에 모바일로 많이 유입이 돼서 들어온다. 그러면 가중치를 모바일 쪽을 높이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똑같이 주셔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저는 똑같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확장 베타는 이제 베타 기능인데요. 실제 우리가 키워드를 등록하려고 생각하는 키워드 외에 확장 키워드, 즉 유사한 의미를 가진 키워드까지 광고에 노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점도 있을 수는 있지만 엉뚱한 데서 클릭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사용 안 함으로 할게요. 그리고 소재 노출 방식은 성과 기반 노출과 동일 노출, 동일 비중 노출 요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요. 성과 기반 노출은 성과가 우수한 소재가 우선적으로 노출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룹이 우리가 보면은 캠페인이 있고 캠페인 안에 그룹이 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상위 폴더, 얘가 하위 폴더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방학 특강이라는 캠페인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방학 특강이라 했을 때 뭐 커마를 배우는 학생도 있고 또는 C언어 같은 코딩을 배우는 학생도 있고 또는 그래픽을 배우는 학생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똑같은 광고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안에서 광고 그룹 1은 예를 들어서 커마를 배우는 학생들, 광고 그룹 2는 코딩을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고 그룹 3은 예를 들어 뭐 그래픽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눠 놨다라고 한다면 그게 소재인 거예요. 얘네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거기서 성과가 높은 걸 우선적으로 노출할 거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룹에 만약에 캠페인 안에 지금 광고 그룹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걸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다 보셨으면 저장하고 계속하기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광고 만들기, 키워드 충전, 죄송해요. 비즈머니 충전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광고를 만들 때 키워드랑 소재를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잠재 고객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키워드를 추가해서 넣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넣어야 될지 모르겠죠. 자, 키워드 기준 연관 키워드로 잠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키워드를 적어 볼까요? 지금 진짜 연습이었어가지고 뭐 특별히 할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교육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대충 치고 조회를 해볼게요. 그러면 컴퓨터 교육, 컴퓨터 방문 수업, 뭐 배인과외 해서 쭉 뜨잖아요. 여기에서 쓸만한 키워드가 있으면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있다면. 지금 저는 안 보이긴 하네요. 그죠? 이거는 옆에 키워드 기준 연관 키워드 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걸 쳐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쳐보면 요거는 하나밖에 안 떴네. 그러면 일단 다육이 뭐 이렇게 쳐보면 다육이 관련된 키워드들이 쫙 뜨잖아요. 보시면
여기 월간 검색수랑 모바일 검색수들 보이고요. 여기 이렇게 떠 있는데 여기서 추가 눌러서 추가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일일이 고르기 불편하시면 전체 추가 다 눌러버리세요. 그럼 여기 다 들어가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키워드는 많이 뽑아도 돼요. 적게 뽑아서 이 키워드를 많이 뽑는다고 돈이 많이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는 아까 어떻게 과금이 된다고요? 클릭당 과금. 그쵸? 어떤 키워드로 노출되던 간에 클릭이 됐을 때 돈이 빠져나가는 거지 실제 키워드가 많으면 그 많은 데서 다 노출이 되기는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격대가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쓸데없이 가격만 비싸게 나가는 키워드들은 나중에 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키워드를 너무 막 고르시지 마시고요. 좀 쓸만한 키워드들 있다 싶으면 다 집어넣어 버리셔도 돼요. 그러고 나중에 키워드를 솎아내는 거죠. 그러지 않을 분은 하나씩 골라서 채워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2번, 3번, 4번 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 어쨌든 연관 키워드들 몇 가지 고르셨다면요. 밑으로 내려가서 소재 만들러 가볼게요. 자, 소재 만들기의 제목은 어디냐면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을 했잖아요. 여기 보면 모바일로 전화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혀 있죠. 얘는 20년 노하우 어쩌고 적혀 있죠. 이게 바로 여기에서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선전을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을 거고, 그쵸? 상품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맘대로 적겠죠. 뭐 내가 해당하는 걸로. 그리고 설명은 요 밑에 적혀 있는 거 이거 보여요? 답예품, 판촉류, 뭐 단체 선물, 이제는 메시지와 함께 어쩌고저쩌고, 여기 단체 선물 전문 제작 어쩌고 이렇게 적혀 있는 얘네들 있죠. 요거 이게 바로 설명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에 대한 제목에 대한 설명 적으시면 되겠죠. 이걸 한없이 해도 돼요? 네, 어떤 거요? 키워드. 100개까지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글자 개수 제한 있어요. 얘는 이제 15자에서 14자까지 적었고 얘는 45자 이내로 적어 그래서 23자까지 적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적히는 거예요. 띄어쓰기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띄어쓰기 해도 돼요. 띄어쓰기도 한 칸씩 체크가 돼요. 그래서 글자 수에 띄어쓰기 한 자씩 들어가니까 참고해 주시고, 표시 URL을 바꿀 수는 없지만 연결 URL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 URL이 뭐냐면 요 기획전 가라고 하는데 막상 이렇게 저희 그 메인 몰 화면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생활 리빙 모아놓은 카테고리 화면으로 넘어가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카테고리를 복사해서 아까 여기 연결 URL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게 랜딩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기획점을 찾아 들어왔는데 기획전에 관련된 페이지가 되어야 사람들이 쇼핑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결제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봄맞이 뭐 인테리어 용품 기획전이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만약 그 홈페이지 처음 화면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돼서 쇼핑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의료 광고 심의필 번호는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했고요. 요거 하고 검수할 게 있으면 검수 요청하시고 없으시면은 비주머니 충전해서 광고 만들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한번 광고 만들기까지 눌러볼게요. 그러면 대충 예상 클릭은 얼마 정도 나올 거고 비용은 얼마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보이네요. 닫기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광고가 하나 이렇게 검수로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뜨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좀 볼게요. 키워드를 되게 다양하게 넣었잖아요. 그죠? 진짜 생뚱맞은 것도 그냥 다 때려 넣는데 얘네가 70원이면 안 뜰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돈을 안 넣기 때문에 광고도 안 되지만. 자, 여기 입찰가 변경이라는 거를 설정을 해볼 건데요. 일단 여기 있는 키워드들을 모두 선택한 후에 입찰가 변경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입찰가 변경을 할 건데 일괄로 바꿀 거다. 입찰가 수정하기 눌러요? 네. 그래서 입찰가를 PC에서 통합 검색에 한 3위 평균 입찰가 정도로 할까요? 아니면 모바일 3위 정도로 할까요? 대략적으로 1위는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1위를 사실 잘 안 누르게 돼요. 보통 한 2, 3위, 두 번째나 세 번째 걸 많이 누르기 때문에 이 정도 평균 입찰가로 한번 바꿔서 설정해 볼게요. 변경사항 확인하면은 예를 들어서 85인치 TV는 1380원, 슈즈는 350원, 가을 좋아는 450원, 골프 스카프는 1100원, 1070원, 300원 이런 식으로 다 제각각 원래 그 키워드의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원 가지고는 진짜 택도 없었겠죠. 그쵸? 어디로 들어갔어요? 입찰가 변경. 입찰가 변경은 여기 이제 광고에 보시면요. 여기 광고 그룹 있죠. 광고 이 광고 그룹을 우리가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 키워드를 체크하시고 입찰가 변경. 그리고 여기 더 다른 키워드 넣으실 거면 새 키워드에서 추가로 키워드를 넣으실 수도 있고 키워드 빼고 싶은 거는 삭제도 가능해요. 광고 만들기. 광고 관리. 노출, 빵을. 그래서 입찰가를 한꺼번에 우리가 여기서 PC 통합 검색이나 아니면 모바일 검색 정도의 평균 입찰가를 골라서 변경을 해보시면요. 대략적인 가격들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변경사항 그대로 변경을 해주시면은 일단 광고 클릭 금액들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재가 좀 재미없게 생겼죠.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할 거냐면 소재 확장 소재라는 걸 넣을 거예요. 일단 키워드를 좀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키워드가 필요 없는 건 선택해서 삭제를 해버리거나 하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확장 제외 키워드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확장 노출을 제외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을 때 여기다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재는 아까 전에 우리 집어넣었던 이런 봄맞이 인테리어 용품 뭐 이렇게 적은 것들이 소재인데 여기에 확장 소재는 사진을 넣는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새 확장 소재에 보시면 이렇게 추가 설명이나 추가 제목을 넣을 수가 있게 나오죠. 그러면 아까 제목이 몇 자 안 됐잖아요. 그 뒤에다가 제목을 이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목이 보면은 한 몇 자 이내, 한 40자 이내였던가요? 그렇게밖에 못하지만 추가 제목으로 더 달아서 뒤에다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추가 제목이라 해요. 보면은 요 답례품 같은 경우도 엄청 긴 제목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 요거 같은 경우 팩토리, 우산, 주문 제작, 제작 전문업체 이렇게 다 쓰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거는 추가 제목으로 붙였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리고 확장 소재에 보시면은 여기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워링크 이미지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파워링크 옆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저장하고 일단 닫으면은 이런 어떤 이미지나 확장 소재까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예쁘게
더 눈에 띄게 만들 수가 있고, 이미지. 새 확장 소재에서 만약에 내가 어느 회사다라고 한다면 전화번호나 위치 정보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홍보 문구 또한 넣을 수가 있어서 내가 만약에 추가로 더 홍보 문구를 적겠다면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확장 소재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광고를 올리시고 나서 추가로 좀 달아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 최근에는 타겟팅 탭이라는 게 나오기도 했는데 요일 시간대에 따라서 타겟팅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출 요일 시간대를 설정해서 내가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중에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시간대에 노출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7시부터 9시까지만 추가를 해서 넣겠다. 토일요일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노출 시간대에만 그 광고가 송출되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건 어디서 들어갔어요? 아까 거기요. 잠시만요. 아까 여기 광고 부분에 보면은 들어갔을 때 여기에 보면 키워드 확장 소재, 소재 확장 소재, 그 다음에 여기 타겟팅 탭 추가를 누르면 요일 시간대를 집어넣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 텀블러를 쳤어요. 텀블러만 딱 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텀블러 최저가 뭐 이런 여기다 최저가 이렇게 적는다고요? 네. 누가? 이렇게 적어서도 찾아요? 근데 이제 저런 진짜 텀블러 최저가가 나와요? 말고 저기 최저 써있는데 가격. 근데 저런 텀블러 말고 아, 약간 네네. 브랜드 그 텀블러들 있잖아요. 뭐 네네. 쉽게 말하면 수입품으로 치면 에지리 텀블러 최저가 이럴 때. 아, 저 같은 그거는, 경우는 네. 준브랜드 텀블러는 안 하고 약간 브랜드 텀블러만 쓰니까 제가 그러니까 막 쉽게 말하면 제가 판매할 때 저는 네네. 약간 수입품 텀블러만 취급을 해서 팔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왔던 그 텀블러 있잖아요, 빨간색. 아, 네네네. 그게 에지리 거거든요. 아, 그러면 네. 사람들이 에지리 텀블러 최저가 이러고 검색하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키워드를 그렇게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넣을 수는 있죠. 아. 그렇게 넣을 수는 있죠. 키워드를 넣는 건 가능한데, 네. 그렇게 찾는다고요? 저희 아줌마들끼리 얘기할 때는 가격 비교 이렇게 해서 많이 검색하더라고요. 요거를 이렇게 가격 비교 써서, 네, 네, 네. 가격 이렇게? 비교, 예. 그래요? 아줌마들이 좀 잘못된 쇼핑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보내만 새로운, 되는 게 있고 보온만 되는 거 있고 보냉 보온이 같이 되는 거 이런 건 이제 기능은 나중에 보고 가격대들을 많이 비교해요. 가격은 보통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네이버 쇼핑에 뜨니까 그렇게를 하는데 이렇게도 친다라는 거죠. 새로운 사실이긴 합니다.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네이버 광고의 광고 만들기 첫 번째 걸 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광고를 또 한번 들여다 볼 건데요. 광고 만들기로 다시 갈게요. 이번에 볼 거는 쇼핑 검색 유형 광고예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 화면에 뜨는 유도형 검색 광고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광고가 쇼핑 검색 유형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쇼핑 검색 유형 광고를 선택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서 마찬가지로 캠페인 이름서부터 설정할게요. 물론 딱히 정할 게 없다면 이 이름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근데 내가 알아보기 쉽게 바꿔서 넣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제가 뭘 주로 팔더라? 그래요. 뭐 텀블러 얘기 나왔으니까 텀블러 해봐도 되겠다. 나도 텀블러가 있긴 하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캠페인에다가 제가 그냥 텀블러라고 적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하루 예산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할 건데요. 저는 제한 없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전문가 아니면 이거 왜요? 광고 못 해주겠다.
그리고 고급 옵션에서도 저는 오늘부터 종료일 없이 그냥 노출을 할게요. 만약에 시즌 상품이면 시장 종료 날짜를 설정하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저장하고 계속하기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광고 그룹 만들기에서는 일단은 그룹 유형을 선택하게 나옵니다. 이 광고에서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쇼핑몰 상품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로 보고 있는 이런 광고가 쇼핑몰 상품명 광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뜬 애들 보면은 예를 들어 제가 텀블러라고 그냥 검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쇼핑에 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텀블러들이 있고 여기 광고 I라고 붙은 애들 보이시죠? 얘네들이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요 쇼핑몰 상품명 광고인 거예요. 엄청 비싸네. 6만 원짜리. 엄청 비싸요? 비싸네요. 자, 일단 광고 소재에 따라서 광고 그룹은 조금 좁은 범위로 나눠 놓으면 관리가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에 따라서 광고 그룹을 어떻게 이름을 줄 것인지 어떤 것들을 넣을 것인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은 광고 그룹 이름을 설정하게 나오죠. 여기도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고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 밑에 쇼핑몰입니다. 자, 이 쇼핑몰을 연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연동해 놓은 게 있어요. 네, 새로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쇼핑 입점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한번 연결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연결이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연결하는 과정은 동의 후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쇼핑 파트너전 아이디를 여기다가 적고 인증 상태를 확인한 후에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디? 네, 쇼핑 파트너존 아이디를 쓰셔야 돼요. 그냥 그 네이버 아이디를 넣는 건가요? 스마트 스토어 센터의 아이디를 일단 적어볼까요? 요즘은 근데 네이버로 가입해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SMS를 통해 재인증을 합니다. 확인. 그러고 지금 여기에서 쇼핑 파트너존 스마트 스토어 광고주 이렇게 뜨는데 우리는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그 해당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뜨죠. 그러면 SMS 인증을 해서 문자 메시지로 이제 인증을 번호를 보내요. 그러면 내 핸드폰에 인증번호가 왔겠죠. 하고 확인하면은 인증이 돼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고 저장 후 닫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두 개나 생겨버렸네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쇼핑몰 성공하신 분들만 계속 좀 보죠. 뭐 아니어도 어차피 상관없는 게 지금 어차피 광고를 다 올릴 건 아니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가볍게 한번 볼게요. 자, 기본 입찰가는 광고 클릭당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을 설정을 한다라는 건데요. 제일 저렴하게는 50원부터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55원, 얘도 부가세 별도니까 55원이 제일 적은 가중치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타겟에 따라서 또는 내 키워드에 따라서 입찰가가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이죠? 입찰가에 대한 가중치. 지금은 그냥 50원으로 놓을게요. 그리고 하루 예산. 이것도 그냥 일단 제한 없음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옵션에 보시면 여기도 매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노출 유형 매체에서 파트너 매체는 가급적 끄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콘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를 설정하거나 모바일 입찰 가중치 주는 건 똑같습니다. 저장하고 계속하기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키워드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나와요. 광고 만들기 소재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품을 검색해서 넣어라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검색하기 싫잖아요. 그냥 밑에 검색하기 누르면 내 쇼핑몰에 있는 상품이 몽땅 뜹니다. 여기서 텀블러를 추가해서 넣겠다 하면 이렇게 추가하시면 이게 이제 광고로 올라갈 선택할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광고 만들기 하시면 돼요. 얘는 키워드가 내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설정한 카테고리 있잖아요. 저는 텀블러겠죠? 이 카테고리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에 따라서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키워드를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광고 만들기 하면 이제 광고가 만들어졌을 거고 검토가 진행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도 확장 소재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톡톡으로 대화하기나 추가 홍보 문구를 추가로 더 넣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뭐 문구를 더 넣으실 거면은 여기 이제 참고로 더 들어가니까. 뭐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을 거고 문구 2번 같은 경우도 더 적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로형 문구를 더 만들어 넣을 수가 있더라 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 옵션을 가보면은 요일 시간대 기간에 따라서도 일정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긴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키워드가 카테고리에 따라서 그냥 자동으로 붙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 쓸데없는 카테고리는 끄고 싶다 라고 할 때 이제 제외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키워드가 나오지 않았지만 제외 키워드를 눌러서 여기서 이제 노출된 키워드들 중에 제외할 키워드들을 선택해서 추가를 해놓으면 해당 키워드로는 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제외 키워드 설정을 해주시는 것도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고에 대해서 한 번씩 오늘은 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광고하시는 거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당하는 그 시간대에 광고를 설정을 하시도록 하면서 광고 자체는 한번 광고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면 광고를 내가 계속해서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광고에 대한 뭐 키워드 단가를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키워드를 다른 걸로 바꿔본다든지 멘트를 조금 더 바꿔서 적어본다든지 뭔가에 수정을 해서 좀 더 유입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생각해 가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눌러보려면 너무 문구가 중복된 거는 좋진 않을 거고요. 명확한 혜택이 있어 보인다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고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이상 구매 시 뭐 얼마 몇 프로 할인을 한다든지 어떤 이벤트 혜택 문구가 만약 들어간다면 사람들이 그걸 눌러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키워드와 관련도가 높은 내용으로 광고 문구는 작성을 해주시되 너무나도 장황하게 적지는 말 것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아까 보니까 광고 그룹에 홍보 문구가 2개가 있었죠. 여기 확장 소재에 보니까 추가 홍보 문구가 하나, 2개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만 설정하면 이게 이제 입력이 되지만 2개를 설정해 놓으면 2개가 번갈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추가로 좀 다르게 뜨게끔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문구 1번과 2번을 같이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광고를 했을 때는 광고에 대한 보고서를 뽑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차원 보고서로 해서 내가 광고한 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뽑아보게 된다면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아직 광고를 한 건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조금 어려우셨어요? 광고할 만한 것 같아요? 그냥 돈만 주면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네, 돈만 주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광고가 하나 좋은 점은 있어요. 우리가 실제 이렇게 광고를 한다 했을 때
일종의 포인트 같은 게 쌓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워드가 쌓여서 다음번에 할 땐 조금 더 할인해서 광고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광고를 자주 할 때는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주시면 답 좀 해드리고요.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마치는 걸로 할게요. 자, 내가 만약에 올린 광고들은 여기 광고 부분에서 보여져요. 검색 광고로 들어가서 만약에 광고 시스템으로 만약 찾아 들어갔다 라고 했을 때 좀 전에 만든 두 개의 광고가 보일 겁니다. 이 광고는 온 오프를 눌러서 이렇게 끄거나 킬 수도 있고요. 실제 필요 없으면 선택해서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고 삭제할 거면 내용을 읽고 확인했습니다 하고 삭제하시면 쉽게 삭제가 돼요. 지금은 굳이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셔도 되고 삭제 안 하고 싶으면 내비두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한 가지 또 얘기를 해볼게요. 이 경우는 이제 딴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저희 업체를 이용하시면 모바일 상위에 잘 노출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엄청 와요. 뭐 쇼핑몰만이 아니라 일반 사업체에서도 꽤나 많이 와요. 얼마를 내래요. 그죠? 근데 그 얼마가 뭐 그렇게 비싼 돈 같진 않은데 그거를 1년치를 내래요. 그러면서 한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위 노출 시켜준다고. 그러면 괜찮다 싶어서 만약 등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첫 달은 뭐 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첫 달이라고 해봤자 며칠 안 돼요. 네, 처음에는 잘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걸 보고 만족하실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한번 쳐보면은 내려가고 없어요, 내게. 끄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당황하면서 그 업체에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회의 중이라서 조금 있다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걔네가 켜요. 그러고 선생님 제가 찾아봤는데 장이 잘 노출돼 있는데요? 이래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찾아보니까 노출 잘 돼 있는 거예요. 안심을 합니다. 하고 언젠가 또 찾아보면 내 건 꺼져 있겠죠? 왜냐면 켜놓으면 비주머니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업체들 수작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네, 하시는 곳들도 있어요. 그쵸? 근데 원래 클릭당 단가로 들어가는 거 만약에 계속 켜놓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단가기는 한 거예요. 물론 단가에 따라 다르죠. 어떤 키워드는 지역이 들어가 있는 키워드는 조금 저렴한 키워드들도 많으니까요. 근데 보통은 그런 업체들은 보통 이제 1년치, 2년치 이렇게 계약을 좀 길게 잡아요. 그러고 그 많은 걸 일단 받아놓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요. 왜냐면 제풀에 지쳐서 금방 포기하시거든요. 근데 계약금 물어내라 이것도 당연히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 그런 전화가 오거나 하는 경우라면은 여러분들이 혹하지 말라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제법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요.